혹시 당신은 혼자라고 느껴본 적이 있나요? 더 이상 누군가를 기다리지 않는 밤이 왔나요? 그리고 그 밤을 견디기 위해 무언가에 집착해 본 적이 있나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런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2025년 7월 2일 어느 신문사가 보도한 실화 이야기. 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의 죽음은 우리가 물어봐야 할 질문을 남겨두었습니다. 그는 로또 1등에 당첨되었습니다. 약 21억 원. 누구나 꿈꾸는 그 돈입니다. 하지만 그 돈은 그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를 더 깊은 지옥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78살. 그의 아침은 항상 같은 시간에 시작됩니다. 새벽 5시. 눈이 떠집니다. 누군가 와달라고 부르는 소리는 없습니다. 그냥 오래된 몸이 깨어나는 것일 뿐입니다. 화장실, 거울, 또 하루가 시작되네. 주름이 늘었습니다. 생각도 늘었습니다. 오늘은 뭘 하고 살지? 하지만 대답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오전 10시, 편의점, 라면 한 사발 주세요. 편의점 직원이 웃습니다. 아저씨, 또 오셨어요? 어제도 왔는데? 응, 밖에 좀 나와야 되네. 거짓입니다. 어제도 편의점에 왔었습니다. 그 전날도, 지난주도, 지난달도 이 편의점은 그의 집보다 더 자주 가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는 최소한 누군가 말을 걸어주니까요. 아저씨, 괜찮으세요? 이 말이 그의 하루를 버티게 합니다. 누군가 자신을 봤다는 증거, 누군가 자신을 신경 썼다는 증거,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의 주머니에는 휴대전화가 있습니다. 휴대전화에는 자녀들의 번호가 저장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15년 동안 누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딸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당신과는 더 이상 함께할 수 없어요. 아내가 떠난 지 벌써 15년. 그 말은 아내가 아니라 딸이 해야 할 말이었을 것입니다. 생물학적 아버지일 뿐, 자녀들이 할 말. 그래서 그는 전화하지 않습니다. 전화할 용기가 없어서가 아니라 전화할 자격이 없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라면 국물을 마십니다. 따뜻합니다. 하지만 가슴은 차갑습니다. 그날도 평범했습니다. 평범하게 편의점에 들어갔고, 평범하게 라면을 시켰고, 평범하게 복권도 사실래요, 아저씨? 예, 평범하게 복권도 샀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다른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아, 오늘은 여러 장 줄래. 손이 자동으로 움직였습니다. 마치 어떤 운명이 그를 이끌고 있는 것처럼. 평범한 오후, 평범한 저녁, 평범한 밤, 오후 10시 55분. TV에서 로또 당첨 번호가 나옵니다. 그는 거기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 복권을 들고 1번, 그의 복권을 받습니다. 1번이 있습니다. 7번, 7번도 있습니다. 19번, 19번도, 28번, 33번, 41번, 손이 떨렸습니다. 그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모든 숫자가 맞았습니다. 로또 1등, 약 21억 원, 세금을 제하면 15억 원, 78배 남자가 받을 수 있는 최대의 행운입니다. 그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서 웃다가 울었습니다. 그 웃음은 15년 만의 웃음이었습니다. 그 눈물은 15년 모아온 눈물이었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겠지? 휴대전화를 집어들었습니다. 딸의 번호. 손가락이 흔들렸습니다. 딸, 아빠인데. 정말 미안해. 다시 한번. 하지만 그 말은 현실이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여전히
아버지라는 이름을 가질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 밤 그는 15억 원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돈을 나눌 사람은 여전히 없었습니다. 이튿날 로또 당첨금은 그의 계좌로 입금되었습니다. 15억 원. 그는 한 번도 그렇게 많은 돈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처음엔 계획이 있었습니다. 딸에게, 아들에게, 손주들에게. 하지만 계획은 현실이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은 그를 받아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으니까요. 이제 와서 뭐라고 말할 건데? 그 대신 다른 계획이 생겼습니다. 한 번 더, 한 번 더 하면 용기가 생길 거야. 편의점으로 갔습니다. 복권, 여러 장 주세요. 점원이 놀랐습니다. 아저씨, 오늘 기분 좋으신가 봐요. 응, 아주 좋아. 처음 며칠은 게임처럼 느껴졌습니다. 복권을 사고, 번호를 맞춰보고, 잃고, 또 사고. 이번에 3개 맞았네. 5만 원 손실. 하지만 점점 더 해졌습니다. 한 번 더. 다음은 꼭. 2주일 뒤 그는 경마장을 찾아갔습니다. 이 말이라면 꼭 이길 것 같은데. 경마장에서 그는 도박꾼들을 봤습니다. 눈이 죽어 있는 사람들, 입이 떨리는 사람들, 손이 자동으로 움직이는 사람들. 저건 중독이야. 나는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는 1천만 원을 걸었습니다. 말은 졌습니다. 다음 경기, 다음에 꼭. 한 달 뒤 그는 온라인 도박에 가입했습니다. 아이디 로또 1등, 비밀번호 아들의 생년월일. 이것도 뭔가 인연 있는 것 같은데. 스포츠 토토, 아메리칸 리그, 비트코인, 바둑이. 섰다. 숫자들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잃는 것도 늘어났습니다. 15억 원에서 12억 원, 12억 원에서 8억 원, 8억 원에서 5억 원.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잃을수록 더 해야 한다는 생각이 자꾸만 커졌습니다. 지금 그만두면 손실이 고정되잖아. 한 번 더 이기면 다 회복되는데. 맞다. 다음 경기. 휴대전화는 24시간 켜져 있었습니다. 온라인 도박 앱도, 스포츠 토토 앱도, 복권 판매 앱도, 숫자들이 그의 전부가 되어갔습니다. 3개월이 지났을 때 그는 자신의 상태를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손가락은 더 이상 멈출 수 없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매일 밤 2시 핸드폰을 내려놨습니다. 그 사이 시간에 일어나는 모든 것은 도박입니다. 편의점 라면, 복권, 경마, 온라인 게임, 다시 복권, 반복, 반복, 끝없는 반복. 다음은 꼭. 그의 혼잣말이 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왜 이 말이? 이 경기는 확실한데. 비트코인이 올라갈 줄. 누군가 말을 걸었습니다. 편의점 직원입니다. 아저씨, 요즘 어떠세요? 그는 미소 짓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그냥, 좋네. 거짓이었습니다. 그는 이미 멀어져 있었습니다. 현실에서 그의 눈은 항상 어딘가 다른 곳을 봤습니다. 다음 숫자, 다음 경기, 다음 기회. 현재는 없었습니다. 남은 것은 오직 다음뿐이었습니다. 5억 원에서 3억 원, 3억 원에서 1억 원, 1억 원에서 5천만 원. 그의 삶도 함께 무너져 내렸습니다. 전기료를 못 냈습니다. 다음 달에 내자. 지금은 수도료도 못 냈습니다. 난방은 안 해도 되겠지? 겨울이 왔습니다. 그의 방은 차가워졌습니다. 하지만 손가락은 여전히 움직였습니다.
다음은 야밤 집에 불이 켜져 있습니다. 온라인 도박을 하기 위해 5천만 원을 다시 1억 원으로, 1억 원을 다시 5억 원으로. 손이 떨렸습니다. 추위 때문일까요? 아니면 중독 때문일까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의 옆에는 아무도 없었으니까요. 편의점 점원은 그를 더 이상 봤을 때 웃지 않았습니다. 아저씨, 괜찮으세요? 그건 관심이 아니었습니다. 걱정이었습니다. 응, 좋아. 하지만 웃음은 없었습니다. 그 남자를 알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옆동 할머니. 얘가 왜 이렇게 변했어? 밤새 불 켜고. 뭐 하는 거야? 편의점 직원. 아저씨가 뭔가 병든 것 같은데. 관리사무소 직원. 이 집 난방 요금을 안 냈네? 연락해봐야겠다. 하지만 아무도 그를 구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자기 일로 바쁜 시대였으니까요. 그리고 그 남자도 도움을 청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청할 사람이 없었으니까요. 5천만 원에서 2천만 원, 2천만 원에서 500만 원. 어느 날 아침 그는 계산을 했습니다. 남은 돈, 생활비, 의료비. 이제 정말 끝인가? 그 순간 뭔가가 확 바뀌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도박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절망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 때문이었습니다. 휴대전화를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딸의 번호. 손가락이 흔들렸습니다. 딸, 미안해. 정말 미안해. 아빠가. 하지만 이전과 달랐습니다. 이번엔 눈물이 나왔습니다. 진짜 눈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손가락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15년 동안 아무도 받지 않을 전화. 이제 와서 할 수 있는 전화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휴대전화를 내려놨습니다. 미안해. 정말. 겨울밤이 깊어졌습니다. 난방이 없는 방. 전기료를 내지 못한 불. 온라인 도박 계좌에 남은 돈 0원. 은행 계좌에 남은 돈 150만 원. 전셋집 보증금 2천만 원. 계산이 맞지 않습니다. 빌린 돈이 차용증을 찾았습니다. 5천만 원. 사금융에서 이율월 3%. 그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니, 울었습니다. 웃으면서 울었습니다. 15억 원이 이렇게 침대에 누웠습니다. 옷을 여러 장 겹쳐 입었습니다. 담요도 덮었습니다. 하지만 추위는 안쪽에서 왔습니다. 가슴이 차가웠습니다. 영혼이 차가웠습니다. 휴대전화를 들었습니다. 마지막 한 번만.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아들, 지금 뭐하지? 딸, 잘 지내지? 하지만 다이얼을 할 수 없었습니다. 15년이 만든 벽, 자존심이 만든 벽, 절망이 만든 벽. 그 벽은 너무 높았습니다. 용서받을 수 있을까?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침묵이었습니다. 침묵만.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마지막 밤. 아무도 올 사람 없는 밤. 일주일 뒤 관리사무소 직원이 보증금 확인을 위해 문을 열었습니다. 아저씨? 침대에 누워있는 사람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저씨? 더 이상 대답이 없었습니다. 경찰이 왔습니다. 의료진도 왔습니다. 한 일주일은 된 것 같습니다. 그의 몸은 겨울방에서 혼자 찬바람을 맞고 있었습니다. 부검 결과 4인 저온 쇼크, 심부전, 그리고 영양실조. 더 간단히 말하면 외로움으로 인한 죽음, 절망으로 인한 죽음. 경찰이 방을 정리했습니다. 책상 서랍 로또 1등 당첨 확인서,
침대 밑 50개 이상의 소주병, 옷장 사놓고도 입지 않은 새 옷들, 책상 위 수백 장의 복권 영수증, 온라인 도박 내역서, 스포츠 토토 영수표, 모니터 게임 오버라고 떠있는 도박 앱, 휴대전화 자녀들의 번호, 마지막 다이얼은 3개월 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전화는 울리지 않았습니다. 단지 손가락만 허공에서 떨렸을 뿐입니다. 경찰은 그의 신원을 조회했습니다. 보호자 아들, 딸. 경찰이 딸에게 전화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의 아버지께서. 아버지요? 목소리가 물었습니다. 바쁜 목소리였습니다. 네, 지난주 돌아가셨는데. 전화 너머로 깊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렇군요. 딸의 목소리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기쁨도 슬픔도 놀라움도, 단지 그렇군요라는 담담한 응답. 보호자로서 시신을 인수하셔야 하는데. 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랑 연락이 15년 끊긴 분인데 저희는 어릴 때 버려진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딸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떨림은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화였습니다. 생물학적 아버지일 뿐입니다. 실제로 도움을 받은 적도 없습니다. 시신 처리는 시에서 하셔도 괜찮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경찰이 아들에게도 전화했습니다. 아들의 대답도 비슷했습니다. 저도 아버지와 연락이 없습니다. 처리는 시에서 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78배 그는 끝났습니다. 시가 주관한 장례식은 조용했습니다. 화환이 없었습니다. 조문객이 없었습니다. 유명을 읽어주는 사람도 우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저 관 위에 이름만 있었습니다. 이름도 거의 아무도 부르지 않았습니다. 장례 후 정확히 2주일, 시청의 행정직원이 그의 유품을 정리하던 중 우편함을 발견했습니다. 내용 증명 우편들, 여러 장, 모두 미열람이었습니다. 날짜를 보니 6개월 전부터 온 것들이었습니다. 직원이 첫 번째 우편을 열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두 번째 우편, 세 번째 우편, 손이 떨렸습니다. 네 번째 우편, 이건, 그 순간 행정직원은 깨달았습니다. 그가 누군가에게 사랑받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할아버지께, 안녕하세요. 저는 당신의 손자 준호입니다. 저는 지난 3년간 할아버지를 찾았습니다. 엄마가 보내주신 어린 시절 할아버지 사진으로 겨우 찾아냈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화났습니다. 오랫동안, 정말 오랫동안 우리 할아버지가 왜 연락을 안 해? 우리를 잊었어?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작년 제 딸이 생겼습니다. 생후 2개월 된 딸을 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작은 생명을 위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내가 실수하면, 내가 이 아이를 상처 주면, 내가 충분히 좋은 아버지가 아니면, 그때 저는 할아버지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할아버지도 누군가의 아들이었고 누군가의 아버지였다는 것을, 할아버지도 두려웠을 거라는 것을, 할아버지도 미안했을 거라는 것을. 할아버지, 저는 용서하고 싶습니다. 실제로 이미 용서했습니다. 미안하지 마세요. 제 딸의 이름을 지었는데 할아버지도 만나고 싶을 것 같았거든요. 우리 할아버지, 제발 저희를 만나주세요. 손자 준호가 올림. 할아버지께, 저는 당신의 손녀 지은입니다. 저는 당신을 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엄마가 할아버지를 자주 생각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엄마는 종종 창문을 통해 멀리 바라봤습니다. 할아버지도 어디선가 힘들 거야. 엄마가 그렇게 말할 때마다 저는 할아버지가 정말 외로울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심리상담가입니다. 많은 사람의 상처를 듣고 그들의 슬픔을 봅니다. 하지만 아무도 할아버지의 상처만큼 깊은 상처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가족이 없다는 상처, 혼자라는 상처. 할아버지, 저는 할아버지를 알고 싶습니다. 제발 저에게 연락해 주세요. 미안해하지 마세요. 저는 할아버지를 사랑합니다. 처음부터 본 적 없이도. 손녀 지은이가 올림. 아버지께, 저는 당신의 아들 민준입니다. 20년을 피했습니다. 미안한 감정이 화로 변했습니다. 화가 또 다른 미안함으로 변했습니다. 하지만 말을 걸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오래 피했으니까요. 그런데 얼마 전 제 아이가 저를 피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아버지처럼. 그 순간 모든 게 이해되었습니다. 아버지도 같은 죄책감을 느꼈을 거라는 것을. 아버지도 말을 걸고 싶었지만 그 말이 너무 무거웠다는 것을. 지난 3개월간 저는 한국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직업이 바뀌었고 아내가 날 다시 봐주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아버지의 아들로서 아버지를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아버지, 제발. 제가 먼저 용기를 낼 때까지만 기다려주세요. 저는 아버지를 용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저를 용서해 주기를 바랍니다. 아들 민준이가 올림. 행정직원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분, 로또에 당첨됐다고? 책상에는 로또 당첨 확인서가 있었습니다. 21억 원. 그리고 그 옆에는 온라인 도박 내역서, 복권 영수증, 스포츠 토토 영수표, 15억 원이. 모두. 행정직원은 깨달았습니다. 이 남자는 돈이 없어서 죽지 않았습니다. 돈이 많아서 죽었습니다. 돈이 아니라 가족이 필요했습니다. 그 가족들이 계속 찾고 있었습니다. 아들, 딸, 손자, 손녀, 모두. 하지만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열리지 않은 편지 속에 그는 로또 1등에 당첨되었습니다. 21억 원. 그 돈으로 할 수 있던 것들. 첫 번째 돈으로 아들에게 전화할 수 있었습니다. 아들, 아빠인데. 아들은 울었을 것입니다. 아버지, 찾고 있었어요. 두 번째 돈으로 딸의 빚을 갚을 수 있었습니다. 딸, 미안해. 딸도 웃었을 것입니다. 아버지, 괜찮아요. 세 번째 돈으로 손주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다. 손자의 목소리가 들렸을 것입니다. 네 번째 돈으로 아버지라는 이름을 다시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복권의 숫자, 경마의 말번호, 온라인 도박의 코인. 그 숫자들은 절대 맞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숫자들. 아들의 전화번호, 딸의 휴대폰 번호, 손자의 생일, 손녀의 이름 글자 수. 그것도 맞아주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그가 누르지 않았습니다. 15년의 침묵이 그의 손가락을 묶었습니다. 아이러니합니다. 그는 21억 원으로 죽었습니다. 하지만 그를 찾는 사람들은 돈 없이 살았습니다. 아들은 해외에서 번 돈으로 아버지를 찾았습니다. 딸은 상담사의 월급으로 아버지를 찾았습니다. 손자는 신생아 딸을 안으며 할아버지를 찾았습니다. 손녀는 상담실에서 다른 사람들의 할아버지가 되어주며 할아버지를 찾았습니다. 그들은 돈이 없었지만 사랑은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돈이 있었지만 사랑을 믿지 못했습니다. 생물학적 아버지일 뿐. 자신을 그렇게 정의했던 것처럼. 그가 놓친 것이 무엇일까요? 돈이 아닙니다. 시간이 아닙니다. 용기입니다. 한 통의 전화. 안녕. 아빠인데. 그 말 하나. 그것이 21억 원보다 더 귀했습니다.
혹시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시니어 분들이 있으신가요? 당신이 지금 혼자라고 생각하나요? 자식들이 당신을 버렸다고 생각하나요? 당신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사랑받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을 찾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 남자처럼 울리지 않은 전화만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순간 휴대전화를 들어보세요. 손가락을 떨리게 하면서도 그 번호를 누르세요. 안녕. 아빠인데, 엄마인데, 거절당할 수도 있습니다. 전화가 끊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응답입니다. 그것도 연결입니다. 그것도 시작입니다. 당신의 시간이 저 남자처럼 침묵과 숫자로만 채워지지 않기를, 당신의 마지막 밤이 따뜻하기를, 당신이 아버지라고 불리는 기쁨을 느끼기를. 15장 마지막 메시지. 그 방에 남겨진 편지들은 결국 도착하지 못했습니다. 받는 사람이 그것을 읽을 수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당신은 읽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자식은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저 남자의 자식들처럼 돈보다 귀한 것이 있습니다. 로또보다 큰 행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족과의 연결, 용서, 사랑. 그것을 잃지 마세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지금이어야 합니다. 이 이야기는 2025년 7월 2일 한 신문사가 보도한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그가 읽지 못한 편지들 대신 당신의 가족에게 전화해 주세요. 안녕. 나인데. 그 한마디가 가장 큰 로또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루 일과 잘 보내기. 도도일과였습니다.